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조건을 봅시다. 아무래도 제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크게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집니다. 반드시 슈퍼클래스 메소드와 동일한 이름을 가져야 하고, 동일한 호출 인자와 동일한 반환 타입을 가져야 된다. 기본 조건입니다. 얘가 오버라이딩된 메소드의 접근 지정자는 슈퍼클래스의 메소드 접근 지정자보다 좁아질 수가 없어요. 범위 자체가. 오버라이딩 할 때는 넓게는 가능하지만 더 좁게는 안 된다. 자,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넓은 게 공개적인 거야. 퍼블릭에서 프로텍티드에서 프라이빗 순으로 지정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좁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좁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슈퍼클래스가 부모가 퍼블릭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퍼블릭인데 서브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할 때 퍼블릭으로 해야지 디폴트로 한다든가 프로텍티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좁아지면 안 돼요. 또 3번에서 이제 반환 타입만 다르면 오류라 그랬어. 이거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리턴 타입도 같게 해야 된다. 리턴 타입 다르면 안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스태틱, 프라이빗, 파이널은 오버라이딩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개는 이해가 돼. 프라이빗이나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죠. 얘는 특성상. 그죠? 프라이빗 자체는 상속 자체가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해. 파이널은 왜 안 돼요? 여기서 끝 이랬잖아. 그지? 얘 자체의 의미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수정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과 파이널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스태틱이라는 놈까지 지금 가세를 했어. 자, 스태틱도 오버라이딩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스태틱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 클래스가 로딩되면서 별도의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얘는 언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 상주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제서야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야. 즉 실행 중인 거는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어요. 제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어떤 파일을 열어놨어. 그 열어놓은 파일에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이름이 안 바뀌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아마 겪었을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동영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 보고 있는 도중인데 그 동영상의 이름을 뭐 짧게 한다든가 내가 이름 바꾸고 싶어.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왜?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있어.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 자체가 안 돼요. 그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자, 스태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버라이딩이 되려면 넌 스태틱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버라이딩이 되려면 퍼블릭이나 또는 프로텍티드나 또는 디폴트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파이널 안 됩니다. 프라이빗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개념을 뒤엎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본 개념, 오버라이딩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범위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접근에 대한 범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오버라이딩 실패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예제 코드가 있어요. 클래스 퍼슨 해가지고 스트링 네임과 스트링 폰, 그 다음에 static int id라고 되어 있네. 자, public void set name string s는 name s, 그 다음에 string get 폰은 return 폰, static int는 get id, return id. 자, 얘네들은 리턴만 시켜주는 바로 뭐가 돼요? 게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tName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 세터가 되는 거죠. 세터하고 게터로 이루어져 있지. 일단 슈퍼클래스의 멤버는 name과 폰과 id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놈이 있어. 뭘 봐야 돼? id는 스태틱이다 라고 하는 걸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접근 지정자가 얘네들은 뭐예요? name하고 폰은 디폴트라는 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디폴트다. 자, 이제
서브 클래스, 프로페서라는 서브 클래스는 퍼슨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프로텍티드 보이드 셋 네임 해가지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려 그러면 얘 안 돼요. 자,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메소드들이 뭐야? 전부 다 퍼블릭이에요. 전부 다 퍼블릭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할 때는 뭘로 해야 돼? 퍼블릭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좁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조건 위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퍼블릭 스트링 get 폰 해가지고 리턴 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요? 얘도 퍼블릭이고 그 다음에 get 폰 얘도 퍼블릭이죠. 그쵸? 그 다음에 리턴 타입 같죠? 스트링 이름 같지? 메소드의 인자 타입 같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퍼블릭 보이드 get 폰 이렇게 했어요. 자, 뭐가 달라? 보이드라고 하는 거 바로 리턴 타입이 달라요. 이런 리턴 타입이 다르면 안 된다. 퍼블릭 인트 get id라고 했어요. 자, 이번엔 뭐가 틀려요? get id 스태틱이죠. 얘도 그쵸? 클래스 로딩 되면서 바로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 있는 거 못 끄집어내리죠. 다른 영역에 되어 있는 건 못 가져오지. 그지?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예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버라이딩 성공하려면은 최소한 어떤 이러한 두 개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메인 메소드가 있네. 자, D Object Start and OBJ.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슈퍼 클래스라면 슈퍼 클래스에 대한 멤버죠, 그죠? 멤버 객체 레퍼런스죠. 자, 스타트는 new line이라 그랬어요. 스타트는 new line. 자, 뭐 만들었어? new line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라인 객체 생성해서 스타트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n에다가 지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자, 라인 여기 보면은 D 오브젝트는 상위의 개념이잖아, 그지? 요게 D 오브젝트. 그리고 지금 누구 받았어? 라인이라는 놈이 받은 거죠. 얘가 하위가 되겠지. 지금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업캐스팅이라고 하죠. 업캐스팅. 자, OBJ는 new rect라고 되어 있어요. 자, r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만들었어. 객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n.next는 obj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next obj 또 뭐 하고 있어? 얘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얘도 업캐스팅 하고 있죠. 자, obj를 n에다 다시 집어 넣어줬죠. 자, obj는 new line 해가지고 obj next n.nex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은 obj 또 circle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n.next obj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각각의 객체에 연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업캐스팅 됐기 때문에 업캐스팅 된 요 상위 객체의 메소드는 어떻게 돼? 있다면 얘는 무시되겠죠. 무시되고 하위에 있는 걸 찾아다니겠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D 오브젝트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자, D 오브젝트에 드로우가 있는데 얘가 라인에서 재정의가 됐고 다시 렉트에서 재정의가 됐고 그 다음 얘네들 가지고 서로 지금 연결하는 거죠. 연결 D 오브젝트에 또 라인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D 오브젝트 서클에 또 연결을 시켜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자료 구조에서 링크드 리스트라 그래요. 연결 리스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이러한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형태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되고 자, 반복문으로 while 해가지고 start null not equal이에요. 즉 뭐야? 스타트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죠? 비어있는 객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start.draw 뭐 하는 거예요? 메소드 호출하는 거죠. 여기서 메소드 호출하죠. 그리고 start.n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달라? 스타트에다가 대입을 해줘라.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각각의 객체들을 다 화살표로 이렇게 물린 다음에 하나가 끝나고 그림을 그리고
출력을 해주고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다음 객체로 연결된 객체 화살표 그려놨죠? 또 연결된 객체로 내려가요. 그래서 출력 자체가 처음에 라인, 그 다음에 렉트,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서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즉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객체 관계도를 만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결 리스트의 알고리즘은 우린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만 객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활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퍼블릭 클래스 슈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지금 클래스가 있어요. 프로텍티드 스트링 네임이에요. 자,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제한자가 있으니까, 자, 이때는 어떤 경우에 같은 패키지인 경우에 접근 가능하겠죠? 또는 상속을 받았으면 접근 가능하겠죠? 퍼블릭 보이드 페인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드로우를 호출해요. 드로우를. 자, 거기 보시면 밑에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라는 메소드는 출력을 해줘요. 슈퍼 오브젝트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드로우를 호출할 수도 있고, 또는 페인트를 호출할 수도 있죠. 페인트 호출하게 되면 다시 누구를 호출해? 드로우를 호출해. 드로우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메인 메소드에 보면은 슈퍼 오브젝트 A는 뉴 슈퍼 오브젝트, 자, A 연결 객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를 호출해? 페인트 호출하니까 얘가 페인트로 가서 페인트는 다시 드로우로 호출해서 드로우가 실행이 된다. 이게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과정. 따라서 출력문 뭐가? 슈퍼 오브젝트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와요. 자, 얘도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내부적으로는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쵸? 페인트가 드로우를 다시 호출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클래스 슈퍼 오브젝트 프로텍티드 스트링 네임 똑같습니다. 퍼블릭 보이드 페인트 메소드에 드로우를 호출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에서 system.out.println 슈퍼 오브젝트. 자, 여기까지는 동일해. 여기까지는. 아래쪽에 보면은 클래스 서브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extend 슈퍼 오브젝트가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은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자,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서브 오브젝트라는 그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 슈퍼 오브젝트 B는 뉴 서브 오브젝트. 이게 바로 뭐예요? 슈퍼 오브젝트 B는 뉴 서브 오브젝트. 바로 뭐 하자는 얘기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누구로 연결해라? 서브 오브젝트 쪽으로 연결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B라는 놈은.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리키는 것 자체는 어디로 가리켜? 슈퍼 클래스를 가리키겠죠. 가리키다가 자, 얘에서 생성되는 이 서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요 놈은 어디로 연결이 되게끔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로 연결하게끔 시켜요. 그래서 B.paint를 하게 되면 찾아간단 말이야. 어디로? 쭉 하고 찾아가요. 페인트라는 놈으로 찾아갔다가 드로우를 실행시키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드로우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 된 서브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갈 때.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B가 가리키는 거는 자, 이 전체의 슈퍼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요거 자체가 그렇잖아. 그지? 서브 오브젝트 만들어 가지고 슈퍼 오브젝트가 가리키게끔 하죠. 그죠? B라는 놈이. 그죠? 어차피 상속을 받으면 위에 있는 내용들 다 가지고 올 거 아니야. 맞아요? 다 가지고 오는데 지금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얘도 가져와야 되고 얘도 가져와야 돼요. 이때 둘 다 메소드의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으면은 이 두 번째 제정이 된 놈이 우선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호출해 가지고 얘가 다른 드로우를 호출할 때는 밑에 있는 놈이 호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시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브 클래스로 넘어간다.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갈 때. 자, 슈퍼는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멤버 접근할 때 사용되는 슈퍼 클래스 타입의 레퍼런스를 얘기합니다. 상속 관계에 있는 어디에서만? 서브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상속 관계에 있는 서브 클래스에서만 상속이 가능해요. 사용이 돼요. 오버라이딩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뭐야?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무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무시만 하면 안 되고 언젠간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낸 키워드가 바로 슈퍼예요. 얘는. 자, 요런 내용이지. 슈퍼 오브젝트와 서브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네임하고 페인트 드로우가 있어. 자, 여기 드로우하고 여기 있는 드로우 보니까는 동일해. 바로 서브 오브젝트에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어요. 객체 생성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슈퍼 클래스 기준으로 생성을 했어. 그리고 객체는 뭘로 만들어? 서브 클래스로 만들어요.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얘만 썼단 말이에요. 놈만 무시하고. 근데 나는 이번엔 얘를 쓰고 싶은 거야. 직접적으로 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쓰려면은 기존의 법칙을 무시하면 돼, 안 돼? 기존의 법칙, 기존의 공식,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건 무시하면 안 돼요. 즉 여기에서 페인트로 가서 페인트가 드로우를 호출하지.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나는 얘를 실행 안 하고 얘를 실행하려면은 여기서 다시 위로 올려보내야 돼. 이렇게 올려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디스라는 얘기, 아니, 슈퍼란 얘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자, 오른쪽에 코드를 봅시다. 클래스 슈퍼 오브젝트 프로텍티드 스트링 네임 퍼블릭 보이드 페인트 드로우. 자, 드로우를 호출하죠.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 system.out.println name. 자, 네임을 받아가지고 그 네임을 그대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는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서브 오브젝트 extends 슈퍼 오브젝트 상속받죠. protected string name. 그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 바로 뭐 하는 거야? 오버라이딩 하죠. 그죠? 그리고 name은 서브, 슈퍼.name은 슈퍼, 슈퍼.draw. 자, 슈퍼라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하게끔 시켜줬어.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자, 슈퍼 오브젝트 B는 new sub 오브젝트 해가지고 객체 만드는 건 누굴 만들어? 서브에 대한 걸 만들어요. 이렇게 서브에 대한 걸 만들어. 그래 놓고 나서 가리키는 누구를 가리켜? 가리키는 B라는 놈은 이렇게 슈퍼를 가리켜요. 그쵸? B.paint 하죠? B.paint 하면 먼저 어디로 가? 얘는 호출하니까 페인트 호출하겠죠. 그죠? 페인트라고 하는 놈 보니까 뭐예요? 퍼블릭이죠. 퍼블릭이죠. 맞습니까? 페인트는 자식의 서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얘는 오버라이딩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바로 슈퍼 클래스에 있는 페인트를 실행을 해. 그리고 나서 드로우 호출하라고 돼 있죠? 얘 다이렉트로 호출 못 해요. 오버라이딩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화살표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슝 하고 내려가요. 내려가니까는 네임은 서브래요. 네임은 서브. 그럼 요 네임은 어떤 네임? 요 네임은 상속받은 네임이 돼요? 요 네임이야, 요 네임이야. 자, 네임은 서브. 네임은 서브. 그러면 오버라이딩 됐기 때문에 부모로 못 갔다 그랬잖아. 그지? 요놈 얘기하는 거야. 자식의 네임을 얘기해요. 자식 객체의. 얘를 얘기합니다. 얘를 얘기해요. 그리고 슈퍼.name은 슈퍼라고 했어. 바로 여기에서 슈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누굴 찾아가느냐? 위로 슝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 이리 올라가서 자, 프로텍티드 되어 있지만 상속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네임을 슈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슈퍼.draw라고 되어 있죠. 이 draw라는 메소드 내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여기 정의했는데 슈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간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게 요거는 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이게 바뀌었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임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출력이 되니까 뭐가 먼저 나와? 슈퍼라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쵸? 요 네임은 어떤 네임? 위에 있는 네임이잖아. 위에 있는 네임. 그죠? 자, 출력이 되고 나서 다시 뭐예요? 네임을 그대로 다시 한번 출력하니까 서브의 네임이 출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출력 결과는 슈퍼 그리고 서브가 되는 거예요. 퍼슨을 상속받는 프로페서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프로페서 클래스에서 getPon 메소드를 재정의하시오. 자, 재정의하라 그랬으니까 뭐하라? 오버라이딩 하라. 그리고 이 메소드에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라. 자, 이 메소드는 누구 메소드? 서브 클래스의 메소드죠. 서브 클래스의 메소드에서 슈퍼 클래스 메소드 호출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무슨 키워드 써야 돼?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줘라는 얘기야. 따라서 클래스 기본적으로 몇 개? 슈퍼 클래스 하나, 그 다음에 상속을 받는 뭐 서브 클래스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실행시킬 수 있는 누구를? 메인 클래스 또는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메소드 몇 개 만들어야 돼? 기본 2개.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슈퍼 클래스에 필요하다면 뭐 세터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러한 코드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스트링폰과 그 다음에 setP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폰이라는 걸 인자로 받아가 직접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장해주고, 그리고 getPon이라는 메소드에서 폰을 리턴해주는 getter, 그리고 하위에 서브 클래스로서 person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상속받은 다음에 메소드 지금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그 리턴 값은 프로페서 땡땡 super.getPon 이렇게 리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금 클래스 하나 더 만들었지. 오버라이딩이라는 클래스. 그죠? 클래스 분리를 해놓은 건데, 메인 메소드에서 프로페서 A는 new 프로페서, 자, A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A.setPon 해가지고 011, 1234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출력을 시킬 때 A.getPon 해가지고 누굴 가져오게 하는 거야? 요놈 가져오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여기에 접근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 보셔야 돼요. person P는 A라고 되어 있어. person P는 A. 자, 여기 이제 요 A를 통해서 뭐 하겠다? P에다가 뭘 해줘요? 주소값을 던져주죠. 그리고 system.out.println p.getPon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과정. 그래서 뭐 결과는 둘 다 똑같이 나오겠지만 가는 방향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자, 요러한 슈퍼라는 뭘 이용해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 어디에서 가야 돼요? 접근하려면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 안에서 지금 슈퍼로 가란 얘기지. 그지? 멤버 접근을 위한 거죠. 그죠? getPon이라고 하는 멤버 메소드예요. 자,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코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 한 페이지에 이제 요약이 되는데, 메소드 오버로딩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드 오버로딩은 같은 클래스나 상속 관계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그냥 중복 작성하는 거죠. 중복, 그죠? 또 쓰는 거잖아. 그래서 동일한 클래스에서도 되고 상속 관계에서 상관없이 돼요. 그쵸? 자, 얘는 이름이 같은 여러 개의 메소드를 중복 정의해서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자의 개수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같지만. 또는 리턴 타입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조건이 되죠? 메소드 이름 같아야 되고 인자의 개수나 인자의 타입이 달라야 된다. 그래야 성립이 한다. 그런데
메소드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재작성하는 거예요. 재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내용을 어떻게 하자? 완전 무시해버리자. 바로 어떤 관계에서만? 상속 관계에서만. 동일한 클래스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로지 상속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메소드의 이름도 같아야 되고, 인자도 같아야 되고, 인자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리턴 타입 다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무시가 되고 새로운 기능을 갖는 메소드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연결 형태는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정적 바인딩입니다. 오버로딩은 정적 바인딩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쫙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다 각각 메모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인자의 개수가 다르게 됐을 때 각각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버라이딩은 동적 바인딩이에요. 동적 바인딩이라는 게 뭐랬어? 시간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시점이 있다는 얘기야. 얘가 연결해라고 명령을 내려야지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실행 시간에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를 찾아서 호출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라져버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같이 사라져요. 정적 바인딩이기 때문에, 스태틱 형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완전히 끝나야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은 크다란 틀에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